안녕하세요. 오늘은 SK 렌터카 영업자 출신분들을 위한 맞춤 교육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SK 렌터카 출신분들이 캐피탈 렌터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SK 렌터카 상품과 캐피탈 렌터카 상품을 함께 판매를 한다면 많은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신데, SK 렌터카 상품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캐피탈 렌터카는 왠지 뭐가 달라 보이고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머리로만 생각하시고 실제로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을 끝까지 보시면 기존보다는 아마 캐피탈 렌터카 상품이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느껴지시고 자신감이 좀 더 생기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보통 캐피탈 렌트를 타사 상품 하잖아요. 타사 상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SK 계실 때는 SK가 이러네 저러네 많은 안 좋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나오고 보면 장점들도 많은 회사예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SP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SK 렌터카가 발전을 했고, 거기에 몸담아 오셨던 분이실 거고요. 이 코스라는 부분에서의 함정만 빠져나오신다면 이런 캐피탈 렌트 타사 상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피탈 렌터카라든지 SK 렌터카라든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보통 우리 휴대폰 통신사 같은 경우도 SK, KT, LG U+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 이런 걸 지원하면서 요금을 받는다. 기본적인 틀은 이제 통신 3사가 다 동일하고, 세부적인 요금제나 지원 방식, 멤버십 이런 상품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캐피탈 렌터카도 SK 렌터카와 똑같이 계약기간, 약정 주행거리든지 이런 담보 조건에 대한 기준으로 렌트료가 산출이 된다. 이런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의 큰 틀은 동일하고요. 단지 심사의 기준이라든지 계약 진행 방식이나 상품적인 차이,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캐피탈 렌트를 접근을 하실 때 완전 다르다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지만 상품적인 조금의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하다 보면 SK 렌터카보다는 좀 더 쉬운 영업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기존의 습관이나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게 어찌 보면 타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넘어야 될 산의 거의 80~9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실무적인 부분은요, 해보시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여러 영업자분들을 교육을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도 롯데 렌터카나 SK 렌터카, SP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참고로 저도 SK 렌터카 출신이었고, 사내 강사도 하고, 아무래도 홈쇼핑이나 이런 상담을 하셨던 세이저 파트너 분들하고는 조금 공감대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안내를 드리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저도 SK 렌터카를 나오면서 캐피탈 렌터카를 혼자 배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진짜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본인의 영업과 소득에 어찌 보면 직결되는 내용이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함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내용에서는 실제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업사 렌터카의 계약 절차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캐피탈 렌터카 계약 절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한번 리뷰를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업사라는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요.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레드캡 렌터카 이런 것처럼 리스나 할부나 이런 타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고 렌터카 상품이라는 한 가지 상품만 전업으로 한다고 해서 전업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업사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한 이후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전자약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매원이나 이런 분들이 내부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면 이제 차가 주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차가 배정이 되고 나면 펀딩이라는 용어는 전업사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영업자분들이 체감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알아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딩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는 않으실 텐데, 캐피탈 렌트를 진행할 때는 많이 들어보셔야 될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차가 배정이 되고 출고 확정이 되면 제조사에 차량 대금을 최종 결제를 하고 개선서를 받는 걸 펀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펀딩이 끝나면 제조사에서 출문을 하게 되고 집화장 입고되고 고객에게 인도되고, 이런 내용으로 흘러간다. 전업사는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캐피탈 렌터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발주의 타이밍과 계약서 제출의 타이밍이에요. 우선 고객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먼저 볼 거고요. 승인이 나게 되면 계약서나 이런 걸 먼저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차를 먼저 주문을 넣는 거예요. 차를 먼저 주문을 넣고, 차가 나중에 SK 코스 기준으로 보면 출고 예정일이 있다가 출고 확정일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차량이 배정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출고 확정일이 됐다는 그 시점에 계약서와 이제 전자약정 진행을, 계약 진행을 이때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심사를 하고 승인이 되면 제조사에 결제를 하고 계산서를 끊고요. 그리고 제조사 출문, 집화장 입고, 고객 인도, 이거는 이 프로세스는 펀딩 이후의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적으로 제일 활용하기 편하신 부분이 심사 이후에 바로 차를 주문 넣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이걸 잘 활용하실수록 계약률이 상당히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객분들이 뭐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50대 50으로 고민하시는 고객들도 의외로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SK 렌터카라면 계약서를 먼저 받아야 되고, 담보가 있거나 보증보험을 끊어야 된다면 우선 그걸 먼저 진행을 해야지 차량 발주가 되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부분이 부담이 돼서 고객분이 나중에 할게요 라고 미루시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캐피탈 같은 경우 차를 바로 주문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절반의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차를 결정해서 하신다면 먼저 선 주문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차를 바로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배정되기 전에 취소를 하면 어떡하지? 언제든 취소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통 처음에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발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발주를 남발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를 바로 주문을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취소는 언제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리점에서도 취소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네시스의 일부 주문 모델 이외에는 편하게 차를 주문 넣으셔도 되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고요. 생각보다 고민하셨던 분들도 본인이 차량 색상이나 옵션을 썬루프를 넣을까 뺄까 이런 걸 하면서 심리적으로 결정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발주 넣으셨던 분들은 확률상은 50대 50이 돼야 되잖아요. 취소 확률이 50%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로 취소가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계약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심사 이후에 발주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캐피탈 영업을 처음에 6개월 동안 계약서를 먼저 받아서 오히려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니까 계약서는 천천히 받으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캐피탈 렌터카의 장점은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에게 어떤 서류를 받고 계약이라는 이런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차량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빠른 발주 시스템이고요. 전반적으로 캐피탈 렌트들이 렌트료가 상당히 좀 저렴하죠. 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SK 렌터카는 담보가 기본적으로 잡히는 프로세스라면 캐피탈 렌터카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담보예요. 홈쇼핑에서 초기 비용 영업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증보험도 끊어야 되고 하는 이런 좀 역설적인 얘기가 있었다면 캐피탈 렌트는 이제 심사의 허들에서 이분은 무담보가 어렵고 뭐 10% 20% 나옵니다 이런 심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사가 나오는 거의 7, 80%가 무담보로 되고 있다. 그래서 초기 비용 영원으로 계약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캐피탈 렌터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캐피탈 렌터카에서도 이분의 소득 상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렌트사마다 심사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이런 소득 상황의 체크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서류가 조금 더 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한 업종이라든지 어떤 제한 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서류가 없어도 진행 가능한 렌트사들이 있어요. 무직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신용을 기반으로 심사를 하는 렌트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소득 증빙 서류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또 넓은 폭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소득 서류 증빙을 필히 좀 하시면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라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는 아마 비슷하실 거고요. 그 원천징수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는 서류인데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받으시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까지 이렇게 받으시면 근로소득자의 기본 심사 서류가 됩니다. 납부 확인서를 왜 받냐면요, 꾸준히 잘 내고 있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에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냐를 보면 역으로 이분의 소득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그달 신고가 되는 곳도 있지만 작년께 신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과거치를 본다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이번 달 또는 전달까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가장 최근의 소득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면서도 가까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없다 하시면 면허증만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SK와 동의를 하세요.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 면허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부가세가 없다면 다른 서류도 가능하실 거고요. 자, 법인인 경우는 조금 생소한 게 있는데 재무제표 주주명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까지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FM입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류가 많더라도 항상 많이 제출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주주명부 하나 주세요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요청을 하시면 깔끔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고 있나요? 운전자 범위도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캐피탈 렌트나 카드사 렌트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 영업자분도 시험을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는 연수원에서 있을 때 시험을 봤을 때 운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할 때 1번 사위, 2번 장모님, 3번 형수, 4번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보험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 깨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형제자매라는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추가 2인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세팅값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의 영역에서 이제 직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임직원 한정보험 같은 경우는 전 렌트사가 거의 같은 기준이니까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임직원이 미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니발이나 경차 뭐 이런 차들은 미가입 대상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임직원에서 그냥 추가 2인 지정, 이게 기본적인 세팅값이고요. 렌트사에 따라서 임원의 직계가족까지 열려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렌트사마다 다 틀리니까 여기 검정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도 1년 이상으로 바뀌었겠지만 타사들도 면허 취득이 1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만약 1년 이상이 안 된다면 이제 핸드캐피탈이라든지 이제 특정 회사들이 가능한 곳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반은 운전면허 취득이 1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 21세 보험 적용 시에는 SK보다 훨씬 많은 렌트료가 상승이 되니까 이 부분도 처음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SK처럼 뭐 15,000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렌트사들은 한 10만 원 이상도 오르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 있을 때는 이게 장점인지 몰랐지만 21세 보험에서 26세로도 바꾸고 뭐 보험 조건도 수시로 바꿨잖아요. 근데 타사들은 이렇게 변동 자체가 안 되는 데들도 있고요. 수시로 이런 보험 조건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머리 아파 보이는 게 있죠. 고령자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사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이런 고객들은 안 받겠다 하는 렌트사들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고령자라도 계약이 되는 렌트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업종 제한이라는 것도 SK보다 조금 더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감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SK렌터카는 국산차나 수입차나 모두 사고감가 위약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생소한 용어이실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를 계약 기간 동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교체 부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무사고 차량 대비해서 중고 시세가 강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묻겠다는 게 사고감가 위약금의 기본 취지입니다. 타사 캐피탈 렌트도 국산차는 사고감가 위약금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기존에 상담하시던 방식대로 그대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수입차 렌트 같은 경우는 전 렌트사가 사고감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차 렌트를 상담할 때는 기존에 상담하시던 사고 나도 그냥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법은 피하셔야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감가 위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K나 롯데로 안 하고 캐피탈 렌트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업 사고감가 위약금이 있으니까 고객에게 이걸 추천을 하는 게 영업자 마음에서 꺼려할 수 있는데 고객은 이 부분을 알고 계약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실제로도 얼마 전까지 국산차에서 우리카드 렌트카도 사고감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상품이 계약이 됐어요. 고객이 인정만 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자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정관념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상품을 계속 판매를 했을 때 SK렌터카 상품을 쭉 판매를 했을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SK렌터카 상품을 계속 접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계속 취급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단점은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는 부분이죠. 모든 렌트카 상품이 SK렌터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 렌터카가 조금만 달라도 왜 다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르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렌터카 상품의 큰 틀은 같지만 상품이 다르다는 인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넘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벽이 뭐냐면 본인이 전문가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제 SK 렌터카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전문가다. 그리고 렌터카 전문가라는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실 거고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일수록 아마 지금 SK 렌터카에서 계약을 많이 해오셨던 분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캐피탈 렌트를 계약을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본인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K 렌터카 견적서가 있고 타사 캐피탈 렌터카 견적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SK 렌터카 견적보다 캐피탈 렌터카 상품이 훨씬 좋아요. 고객에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걸 알아요. 근데 결국은 계약은 SK 렌터카로 계약을 하시는 영업자들이 많이 계시죠.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으실수록 분명히 캐피탈 렌터카 상품이 고객과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SK 렌터카로 계약을 하고 계세요. 나는 전문가인데 SK 렌터카 상품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캐피탈 렌터카는 무슨 취급 제한 업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심사 조건도 좀 다른 것 같고 진행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어떤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을 못한다는 것 자체를 영업자 본인이 불편해하는 거죠. 고객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영업자 마인드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아무래도 SK가 좀 폐쇄적인 회사 정책이 있다 보니까 괜히 회사에도 눈치 보이고 그냥 이번에는 마음 편하게 그냥 SK 렌터카 상품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고객에게 SK 렌터카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 달에 수수료를 받으면서 또 후회를 하고 다음번에는 또 타사 상품을 해야지 하면서 이런 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솔직히 SK맨이라고 할 정도로 SK 렌터카에 프라이드가 있던 영업자라서 벗어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빨리 깰수록 내가 영업적으로 시너지, 소득적으로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벽을 깰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깨보면 생각보다 또 별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보시면 SK 상품이나 캐피탈 상품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접해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괜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쉽게 마음을 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경력자분들도 교육을 해보고 SK나 롯데에서 얼마 안 되셨던 신입자분도 교육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신입자분들이 캐피탈 계약을 훨씬 더 빨리 하고 계약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력자일수록 계약 나오는 타이밍이 늦어지고요. 이게 4년차, 5년차 넘어가시는 분들은 말로는 해야 되는지 하면서도 스타트를 못 끊으시는 분도 지금도 많이 계세요. 제가 계속 악순환해서 계약은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랑 우연하게 고객분하고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듣다가 이분 여기로 한번 심사 넣어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도와주면서 계약 한 건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약이 팍 터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물꼬만 트시면 나는 전문가라는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은 더 빨리 배우려고 하고 정확하게 배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진짜 시너지가 발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높아심에서 계속 고정관념 습관 깨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체감을 했던 부분이라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사 상품을 정확하게 알면 SK 렌터카 계약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캐피탈 계약을 많이 하게 되면 SK 계약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SK 상품을 계약하시는 부류층과 캐피탈 계약하는 부류층이 틀려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K에서 놓쳤었던 고객들을 캐피탈로 계약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편해요. SK에서는 불가인데 계약이 어려우신 분인데 캐피탈에서는 또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타사 상품을 알게 되면 이분은 딱 봐도 SK밖에 계약이 안 되시는 분이다. 고객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 순간 SK 상품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타사 고객에게 타사 상품은 이런 심사 기준이라 너는 SK밖에 안 되세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SK 계약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SK는 안 되지만 이분은 어떤 타사에서는 계약이 진행이 가능했구나 하는 이런 정말 타사 상품과의 시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도 제가 아는 몇몇 분은 SK나 롯데 실적도 올라가면서 타사 계약도 올라가는 그런 정말 시너지가 되는 영업자분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타사 상품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기존의 시각을 벗어 넘기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아마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좀 빠르게 드리긴 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돌려보시고요.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영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여기서 살을 붙여서 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솔직히 지금 이 내용이 오프라인에서는 2시간 이상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영상이다 보니까 짧게 지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SK 렌터카라든지 이런 전업사 영업자분들이 캐피탈 렌트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지만 저도 한 6개월, 1년을 정말 힘들게 혼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엄청 고생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도 도움되는 영상들이 조금 있을 거니까요. 조금씩 보시고 영업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